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반값 사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러들일 굉장히 많이 불러들일 그런 강의를 하는 유치권 권론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반값 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유치권이 있을 수 없는 아파트. 유치권이 없는 아파트인데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해 놓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설명하기에 좀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해법을 풀어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자, 부제목입니다.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유치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파트다. 그는 어떤 아파트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경 4298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이 사건에는 물건번호 1번부터 40번까지 40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충 다 팔렸고 지금은 이제 4개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이게 40번 아파트. 이거는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618번지 안성 중리 2차 동강 아파트 207동 5층 503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25.7평입니다. 아파트. 여기 대지권은 16평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800만 원, 최저가는 8,232만 원입니다. 감정가 1억 6,800에 8,200만 원이니까 그게 뭐 반값 이하로 떨어졌죠. 지난번에 한번 1억 4,500에 매각이 됐었는데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 잔금을 왜 안 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치권이 있으니까 잔금을 안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유치권이 제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아파트는 지은 지가 이제 만 14년 됩니다. 2009년 4월 15일 날 지었고 전용 면적이 뭐 85평방미터입니다. 25.7평. 방 3개, 욕실 2개, 주방, 식당, 파우더룸, 대피소, 뭐 현관, 발코니 이렇게 있고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입니다. 다른 뭐 이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안성시청에서는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성 제2 일반 산업단지, 제3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미양농공단지, 안성 제4 일반 산업단지 주변이 말이죠. 좀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성이 이제 지금 뭐 평택이 워낙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안성이 좀 소외된 느낌이 있는데 안성은 속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속살이 굉장히 찌고 있는 데가 안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빠른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뭐 유치권이 없다고 이렇게 확정적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걸 지금 이제 제가 이 아파트에는 유치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신원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2009년 5월 1일 날 전입을 하고 2014년 2월 21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년 5월 14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이 1억 1,124만 원입니다. 배당 수리가 있고, 자, 이분이 이제 임차 보증금을 낸 돈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준 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보증금이 1억 1,124만 원, 이게 자체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준 돈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치권의 존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치권은 뭡니까? 우리가 민법 320조 1항이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 뭐 부동산, 뭐 건축공사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죠. 채권이 있을 때, 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민법 제320조 1항에서 얘기하는 유치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타인의 부동산을 유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신원철이라고 하는 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디에 점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집은, 자, 신원철 씨가 주거용 207동 503호 전부를 사용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엇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유치권이 있으려면 내가 이 지금 이 마우스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손에 쥐고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하고 있는 거죠. 손에 너무 마우스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까? 빈손 아닙니까? 아무것도 유치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권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0년 4월 29일 이수경으로부터 14억 9,715억. 그 다음에 2020년 5월 10월 주식회사 태성 CN1호부터 49억 1,260만 원. 기가 막히죠. 뭐 50억 돈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두 개 다 합치면 말이죠. 뭐 한 5억 가까운 돈입니다. 자, 뭐 그런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뭐 65억이 아니라 650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 유치하는 물건이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유치하는 물건도 없이 유치권을 주장.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집에 정정당당하게 점유를 개시하려면 어떻게 점유를 개시하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인도명령으로 합니다.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 2021 타경 2020입니다. 2020 타경 42980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번호 40번. 신청인은 경락인이고 피신청인은 뭐 14억 전만한 이수경 씨입니다. 자,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취지는 뭐냐? 피신청인 이수경 씨는 이 아파트의 점유를 풀고 경락인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라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신청 이유는 뭡니까? 저는 2020 타경 42980 물건번호 40번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 경매 사건 계류 중에 낙찰을 받아서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정당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 인도를 요구해서 실제 점유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점유 요구했던 거의 형식적인 거죠. 문서적으로.
자, 이 유치권 주장하는 이수경 씨는 나 유치권자다 하고서 점유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수경 씨가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유치권자가 아닌 이유는 뭐냐?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없다. 이게 점유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자, 여기 이수경 씨가 유치권 권리 신고를 했으나 낙찰인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전혀 없어 유치권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피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도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의 신원철 씨가 2009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하는 이수경 씨는 어디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실하게 점유 장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입니다. 점유가 없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점유가 없는 유치권, 유치물이 없으므로 유치권이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유치권자 이수경 씨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지 않는 점유의 이행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유치권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경락이는 인도명령 신청은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법원 2025 인도명령 사건의 판례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 판시 사항이 적용돼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5항,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 항상 어디 가서든지 유치권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유치권은 낙찰인이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유치권을 이걸 신고를 하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자기가 우리한테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은 돈을 갖다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택도 아닌 유치권을 신청하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 집 지은 지 14년 된 집에 유치권을 막 65억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신이 계신 분들이지 부재한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유치권 이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주겠죠. 받아주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것도 인지대가 1,000원, 그리고 송달료 31,200원에서 32,200원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유치권자들도 뭐 이렇게 예? 우리가 유치권이 있다 하는 뭐 그 증거를 뭐 제시하고 뭐 이렇게 말을 길게 쓰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점유하지 않는 유치권은 도무지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셔도 되고. 자, 여기 안성도 지금 수도권에 들어가죠. 안성시청에서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근데 가격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격이 지금 싼 건 아닙니까? 뭐 1억 6천 뭐 800이 감정가고 8,200만 원인가 최저 매각 가격이죠. 그렇다면은 아마 서울에서 지금 뭐 완룸 전세 보증금을 뭐 3억씩 이렇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의 직장이 있고 자기 활동 반경이 있고 가족들의 이제 생활 환경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쉽사리 권할 수 있는 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아파트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는 아파트, 또 유치권자가 점유한다 하더라도 참 엉터리 없이 말이죠.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걸었다는 사람이 뭐 2억 유치권 신고하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내가 아파트 사고 싶은데 거기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유치권이 성립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